그래서 봐, 이게 PDF를 보내줬나? 네. 그래? 그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없는 사람, 그거 가져가고. 여기 있어? 자, 여기는 뭐 특별한 비법이나 뭐 이런 건 별로 없고요. 약간 여기 화학식도 좀 쓰고 해야 되는데 이걸 좀 다 외우려니 뭐 그렇고 안 외우려니 그렇고 그래서 약간 요 기체 제법에서 상세한 거 들어가기 전에 약간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쪽에 요거 사쪽에다가 내용 정리를 좀 해보자. 뭐 암기, 요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암기해서 하자. 뭐 이런 뜻입니다. 다 외울 수 없잖아. 기본적으로 첫째 기체 포집 방법이 있어요. 기체 포집이니까 모으는 거죠. 기체를 포집해서 모아서 우리가 필요한 걸 얻어내야지. 기체 포집 방법은 원칙이 수상치환이 원칙입니다. 왜냐면 상방이나 하방은 어차피 공기 중에서 공기를 밀어내면서 모으는 거라 공기하고 이제 많이 섞이니까 불순물이 많아지겠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체 포집 방법은 수상치환이다. 수상치환을 하면 기체 중에 물보다 무거운 놈은 없어요. 기체 중에 액체는 물보다 무거운 게 좀 있지. 사이오마탄소나 니트로벤젠도 물보다 무거워요. 유상액체가 밑에 가라앉습니다. 그런 게 뭐 한두 가지 있는데 기체는 다 물보다 이렇게 뭐 가볍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린더 같은 걸 여기다 놓고 이렇게 기체 발생하면 여기 뽀글뽀글 해서 이렇게 모으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 모으는 겁니다. 수상치환.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나중에 기체하고 증기압하고 여기서 살짝만 언급하고 갈 텐데 이론화학에서 이제 이런 걸 하죠. 이렇게 기체를 모은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부피 측정을 할 때 이걸 꼭 여기 해수면을 맞춰요. 여기다가 여기하고 여기를 같게 하죠,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이렇게 꾹 누르면 요 찰랑찰랑 해놓은 거 여기 선생님이 찰랑찰랑 해놓은 거는 자 실린더를 우리가 꾹 눌렀을 때 저 수면은 제자리에 있는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자 어느 겁니까? 자 빨리빨리 해봐. 빨리빨리 하면 헷갈린단 말이야. 오케이. 감이 왔어? 내려갑니까? 정말입니까? 확실해? 위에 물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걸로 하니까 물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예, 물은 야, 또 예찬이는 내려갑니까? 정말입니까? 한결이는 우리가 실린더를 이걸 눌러 이렇게 누르면 요 녹색 부분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제자리에 있느냐 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어렵죠. 왜냐면 이걸 빨리 해서 물으면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자, 가만히 있어봐. 이걸 가만히 있고 있지. 이렇게 내리면 기체 부피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부피가 작아지죠.
그러면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그럼 물을 밉니까? 땡깁니까? 밀겠죠? 그래서 이건 내려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요런 게 물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럼 여러분 요 수면을 맞추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물을 부어서 물을 이렇게 올리는 거야. 아니면 뭐 요걸 잡고 꾹 눌러서 이걸 맞추는 겁니다. 왜 이 얘기하냐? 이제 드디어 실험 문제들을 여러분이 점점 만나게 될 거야. 그럼 이제 이런 거 모르면 있잖아. 일본어 연락에 해석해놓고 뭔 말이야? 뭐 이렇단 말이야. 미리 좀 알아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수면과 수면이 같다는 말은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압력과 여기 요거 두 개가 같다는 거야. 아, 이 말이 P 대기의 압력과 요 실린더에 있는 총 압력이 같다 이 말과 같다. 맞죠? 그러면 이때 실린더에는 우리가 X2라는 기체를 얻었다 이거야. 그러면 당연히 PX2라는 놈이 있고 요 물의 온도가 T도시면 T도시에서 요 수증기가 뻘뻘 올라갈 거 아니야. 수증기가. 맞죠? 뭐냐? 오케이? 아, 학교 갔다가 졸아가지고 말이야. 지각하고. 아, 잠깐. 그래서 P H2O 이거 뭡니까? T도시에서 수증기 압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야 돼. 아시겠죠? 기억나지? 요즘 보니까 뭐 그런 거 막 하더만 연료를 태워가지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겼는데 이놈이 몽땅 기체로 있냐, 액체 기체로 있냐,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증기압 구하고 이런 거 하죠 요즘. 그거랑 같은 원리로요. 여긴 100% 증기압을 써야 돼요. 증기압. 여러분 이거 안 쓰면 어떻게 되겠어? 요거만큼 오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물어볼까요? 증기압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자, X의 압력은 실제보다 크게 측정된다, 작게 측정된다? 얘를 무시하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 X2의 압력이 대기압과 같이 계산을 때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대기압보다 X2가 어때? 요만큼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므로 어떻게 측정된다고? 실제 X2의 압력보다 크게 측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런 거 이제 미세한 거지만 이걸 시험장에 가서 고민 때리면 안 돼요. 이런 보기들이 나왔을 때 빨리빨리 해야 뭐 다른 심각한 걸 좀 고민할 거 아니야. 이런 데서 막 헤매버리면 안 된다. 어쨌든 이거 참고하시고. 이게 원칙이다. 그런데 우리가 기체를 모았는데 여기 있는 놈이 올라가기도 전에 막 녹고 여기 갔다가 다시 일로 막 녹고 그래서 녹아버리면 우리가 원하던 기체를 얻을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수항치안으로 얻어서 이렇게 계산을 때리는 게 원칙인데 양적인 게 그렇게 많이 얼만큼 발생했다 이런 거보다 그냥 모아서 얘 성질이 어떻다 이 정도 아는 측면에서는 이제 상방치환이라는 거하고 하방치환이라는 게 있어요. 상방치환은 요 꼬다리가 위에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아니다. 거꾸로 했다. 나도 헷갈린다. 하방치환은 밑에 모으는 거야. 밑에. 하방. 여기. 이거. 요렇게 모으는 거. 요거 상방치환. 위쪽에 치환된다. 여기가 치환되고 있지. 여기 치환. 자, 요거는 공기보다 어떻다? 공기보다 가볍다. 그죠? 아, 예, 공기보다 가볍네. 얘는 이런 뜻이네요. 대표적으로 우리 실험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산화탄소 이렇게 해야 되고요. 염소 발생 장치가 있는데 요거 하방 치환해야 됩니다. 물에 녹죠. 이산화탄소 물에 녹아서 뭐야? 탄산. 물에 녹아요. 그래서 HCl도 조금 생기고 HCl로도 생기고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뭐 이 정도다. 상방치환 당연히 여러분 이제 수소 같은 거 수소는 뭐 수상치환하면 돼. 수소는 요거의 대표적인 게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그러면 여러분 공기보다 무겁다 가볍다 공기보다 밀도가 크다 작다 이러니까 여러분이 뭘 알아놔야 돼? 공기의 밀도를 알아놔야 돼. 근데 공기의 밀도를 외워진 학생들은 그냥 외워도 좋고 공기의 밀도는 대략 요렇게 계산합니다. 평균 분자량 먼저 구해보자. 뭐가 대부분이야? 100개 중에 28짜리 N2가 뭐 한 80% 있어. O2가 몇 프로 있어? 한 20%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요런 몸무게 이렇게 넣어보면 약 한 29 정도 됩니다. 이산화탄소 44, 염소는 한 71 정도 되니까 공기보다 무겁죠. 얘는 분자량이 얼마야? 14에다가 이거 3하니까 17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기보다 가벼운 거예요. 그러면 수소는 여기다 모으는 게 좋은데 수소를 뭐 여기다 모았다고 막 혼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간이 실험의 경우 뭐 나는 굳이 부피 측정할 필요 없고 수소가 발생하는지만 알아볼 거야. 그래서 저기다 모아서 속량불 딱 갖다 대면 뻥 이러니까 이걸 한다고 해서 뭐 틀린 건 아닌데 원론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29 정도 된다.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래서 요거보다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실험 본 적 있나요? 양초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불을 붙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여기다가 넣으면 어떻게 되냐? 불이 꺼지는 순서가 1번, 2번, 3번 순서로 꺼집니다. 왜? 물이 가면 차듯이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서 자, 요 녀석 산소를 다 내쫓겠죠. 꺼지고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요 실험이 뭐 이산화탄소가 공기보다 무거운 걸 알아보는 기초 실험입니다. 아시겠죠? 뭐 요런 실험들을 이제 짜자짜자하게 보여주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죠. 기체 포집 방법 정리하시고 됐나요? 두 번째로 이제 무기에 무슨 화학 반응식 외우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머리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은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강인양아야, 강인양아. 강인양아. 이거는 인이고, 이건 아웃이요, 아웃. 그러니까 강한 놈이 들어가면 약한 놈은 이제 튕겨져 나갑니다. 우리 이제 축구 좋아하는 학생들은 축구 보면 있잖아. 누굴 스카우트 하니까 여기 있던 애가 누군가가 딴 팀으로 갔어. 이거 뭐냐? 쫓겨난 거야. 너 잘 못하니까 새로 잘하는 놈 데려다가 너 방출시켜버릴 거야. 이거랑 똑같아. 자연도 그렇습니다. 왜? 생존이나 우리 생존을 위해서 뭐 진화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뭘 추구하면서 사느냐? 뭘 추구할까요? 뭘 추구하나요? 몰라요. 아무도 못 가르쳐줬어. 공자님도 뭐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 제자들이 따랐고요. 부처님도 그랬는데 많이 따랐고요. 예수님도 많이 따랐는데 아무도 만족할 답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족할 답을 줬는데 인간이 그 답을 만족하게 생각지 않아서. 난 그렇게 생각해. 자기들 욕심에 안 맞아. 야,
살생하지 마라. 그러면 나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인간은 에이 말도 안 돼. 에이 괴기 좀 먹어줘야지. 그래 힘이 나지 이렇게 돼요. 답은 주어졌으나 인간이 그 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대단한 분들도 맞는 답을 못 줬어요. 여러분이 잘 찾아야 돼요. 내가 좀 나도 그거 좀 알아가지고 폼나게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옛날에 막 그런 거 했더니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선생님 뭐예요? 그래서 포기했어. 뭐 사이비 교수는 하겠냐 내가. 아유, 그것도 뭐 능력 있어야 하는구나. 자, 강인 야가 강한 게 들어오고 약한 게 나간다. 이런 관점에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자. 자, 강인 야가다. 강인 약 아웃. 첫째로 금속이 있는데요. 금속 여기다가 뭐 염산 같은 걸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냥 이건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거야.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근데 이거를 이온화 경향으로 보면 M이 크고 수소가 작잖아. 그러니까 이온화 경향이 큰 놈이 가서 이온화 경향이 작은 놈을 꺼져. 아우 내가 파트너 차지할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죠? 한번 보니까 강인 양안에 여기는 아예 이걸 써보겠습니다. KI에다가 염소를 넣었어요. 그럼 반응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지도 않을 거 가지고 막 고민 때리는 사람이 있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CL2가 전기음성도가 크죠. 우리가 주기율표가 있으면 이쪽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뭐 전기음성도가 크다.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큰 비금속의 반응성이 큰 염소가 딱 들어가가지고 야! 꺼져줄래? 딱 이래가지고 전자를 뺏어 먹고 I2를 내쫓아버리네요. 강인 야간입니다. 얘가 아웃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얘를 보통 뭐로 많이 쓰냐? 산화제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녹말을 같이 넣어주면 이렇게 해서 녹말을 넣어주면 얘랑 만나서 뭐 된다? 청색 뭐 이런 거 되죠? 청색 계통 요드 녹말 반응입니다. 그래서 요드가 I2가 될 때 미세하게 미량 생기면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여기다가 녹말을 좀 넣어주면 요드 녹말 반응을 하면서 푸른색 계통으로 쫙 변하면 아하 요드가 생겼구나 이렇게 됩니다. 거꾸로 우리 전에 이렇게 한 거잖아. 야 KI가 있는데 염소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고
전자를 갖고 있던 요도가 쫓겨나면 얘가 얘보다 뭐 한 거야? 전기음성도가 큰 거야. 비금속의 반응성이 큰 거야. 이랬단 말이야. 반응성 관점에서 봤는데 지금은 강인 약아. 강한 놈이 들어가면 약한 놈을 아웃시킨다. 그러면 거꾸로 KCl에 I2를 넣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일이 벌어져 안 벌어져? 안 벌어진다 이거지. 약한 놈이 가면 강한 놈을 몰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이런 관점. 내가 이과다 보니까 뭔가 꼬투리를 잡지 않으면 머릿속에 잘 안 남는 편이라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합니다. 여러분 뭐 이거 안 해도 다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 머리에 퍽퍽 들어가 있으면. 좀 우리 친숙한 걸로 해볼까요? 친숙한 걸로. 여기 H2 CaCO3 탄산 무식갱이 나오면 산과 반응하면 뭐 나오고? 이산화탄소 나오고. 그죠? 가열에도 열분해해서 이산화탄소 나오고. 뭐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냥 야 여기다가 열을 가해. 막 가열을 해. 막 그냥 부어버려. 조개 껍데기 딱딱했는데 조개 껍데기를 분리해서 그냥 막 부어버려. 막 부으면 나중에 조개 껍데기가 어떻게 됩니까? 부석부석해지죠. 탄산칼슘이 열분해한 거야. 열분해하면 CO2하고 CaO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탄산 무식갱이 하면 열분해. 이거 뭐 요거 가열한다 이런 뜻이야. 열분해하면 요거 나온다 정도는 기억을 해라. 열분해 안 하는 거 있죠? 열분해 안 하는 거. 예외 Na2CO3입니다. 얘 말고는요 다 열분해한다 이렇게 알면 돼요. 요거는 얘만이 아니고 올이다. 올. 얘 빼고 K2CO3 빼고 나머지는 탄산, 수소, 나트륨, 탄산, 칼슘, 뭐 탄산, 바륨 알게 뭐야? 그냥 다 열분해한다. 자 여기다가 산을 넣어주면요 넣어보겠습니다. HCl 이렇게 넣어주면 보세요. 요놈이 강산이죠. 강산인데 여기에 구성 성분 중에 산 출신이 얘야. 얘는요 CaOH2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얘는 H2CO3에서 왔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탄산칼슘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염이 만들어진 거죠. 자 보겠습니다. 염이라는 것에다가 염이 있어. 염에다가 뭔가를 집어넣는데 반응이 어떤 쪽으로 진행될까 감이 잘 안 오잖아 우리가. 이걸 뭐 달달 외울 수도 없고. 이때 적어도 여러분이 탄산 칼슘 이렇게 탄산 무식갱이 하면 여기에서 얘가 왔기 때문에요. 얘보다 약한 산 얘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얘가 CL이 얘랑 파트너가 되고 얘랑 파트너가 되고 얘랑 어쩌고 저쩌고 해야 돼요. 탄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CaCl2 더하기 H2CO3인데 여러분 요거 불안정해서 요렇게 안 되고요. 보통은 불안정하니까 요게 물하고 CO2로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염과 산이 반응하면 강산이 들어가면 누가 쫓겨난다? 약산이 쫓겨난다. 이렇게 기억을 해보세요.
할 수 있겠죠? 선생님, 요거 하나 외워가지고 뭐 어디다 써먹어요. 뭐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와 같은 원리로 염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되나 요거에 아류로 알고 있는 거 이제 활용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자, FES가 있어요. FES 이렇게 황화철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황화철을 어디서 얻어오는지 어떻게 된 건지 알 게 뭐야? 그냥 황하고 철이 이렇게 붙어 있는 광석이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뭐 황산을 넣어봅시다. 왜 황산을 넣었냐? 얘가 약산 출신이라고 해요. 그죠? 약산 출신이야. 그러니까 강한 놈을 넣어서 얘보다 강한 놈을 넣어가지고 강인 야가 해보자 이거지. 그래서 얘하고 짝짝꿍하고 얘하고 짝짝꿍 하면 되는 거야. H2S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거 있지? 이게 생겨요 안 생겨요 이런 거만 외우느라고 너무 막 그러지 말고 에라 모르겠다 선생님이 강인 야가로 외우라 그랬으니까 이거 넣으면 이거 나오지 않을까? 막 이렇게. 자, 강산을 넣어주니까 이놈이 무슨 산이라고? 약산입니다. 약산. 그죠? 황산보다는 약해야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약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거. 산성인데 환원성을 가져요. 보통 산들이 막 금속을 봐봐 산화시키니까 이게 산화제란 말이에요. 일종의 산화제. 그러니까 주로 막 산화만 시키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금속을 만나면 산화를 시키지만 요 산은 누굴 만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주로 환원제 역할이에요. 환원제 역할. 환원성을 갖는다. 다른 거를 환원시켜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란부치 이거 뭡니까? 란부치 계란, 부패, 치 냄새입니다. 아시겠죠? 계란 썩는 냄새 이걸 한자로 란부치라고 씁니다. 요런 놈이 있습니다. CAF2 뭐 이런 돌멩이가 있어. 돌멩이. 근데 옛날에 이제 막 자석도 이제 주워다가 한 거야. 뭘 만들 줄 자석을 누가 만들 줄 알겠어. 그래서 주워다가 하는 건데 어떻게 보니까 동굴 같은 데 가보니까 돌멩이가 막 광채가 나는 거야. 뭐 반딧불 엉덩이에서 불 비치듯이 돌멩이에서 막 광채가 나와. 그래서 빛이 나니까 형석이라고 했어. 형석. 이거를 호타루 이시라고 해요. 일본 사람들은. 호타루가 뭐야? 반딧불이잖아. 그치? 네, 그래서 반딧불이 돌멩이다. 반딧불 돌멩이. 여기다가 뭐 황산 넣든 염산 넣든 해볼까요? 이렇게 염산 넣읍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그러면요. 아까랑 똑같아. 요 플러스는 마이너스하고 만나고 얘랑 만나서 강산이 들어가니까 뭐가? CaCl2가 되고요. 그 다음에 HF가 됩니다. 이렇게. 얘도 뭐야? 약산이죠? HF, 약산. HF는 약산입니다. 할로겐 중에 유일하게 약산입니다. 나머지 다 강산. 또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외워요. 이쪽으로 갈수록 전기음 정도가 크니까 야, 내가 알기로는 염산이 강산이고 이렇게 가면 더 세지지 않을까. 그래서 얘 디질라게 강산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뭔가 룰을 찾아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훌륭한데 잘못하신 겁니다.
산의 강도는, 산의 세기는 이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야. 전기음 정도로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판결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약산이고요. 여러분 얘 약산. 유리부식 꼭 알아야 됩니다. 유리를 부식시킬 수 있다. 유리부식. 유리를 녹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 외에 거의. 그 다음에 수소결합한다 정도는 수소결합. 그러면 이 정도는 이제 요거에서 꼭 알아야 돼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염에다가 강산이나 막 이거 넣어주면 막 이런 일이 벌어지나 봐. 뭐 이렇게. 자, 여기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황산을 넣었어요. 선생님, 얘도 강산이고 얘도 강산인데 이때는 비기니까 별일 없겠죠? 이럴 수 있죠. 네, 이게 반응을 해요. 반응.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소금에다가 황산을 넣어요. 소금에다가. 이거는 굳이 뭐 두 개씩 다 쓸 필요가 없구나. 이거 하나만 쓰면 되겠구나. 맞나? 그치? 이거 다 문제네. 이거 다 안 써도 되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통 산을 만들 때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되는데, 얘는 비휘발성 산이라고 해요. 얘는 기체가 돼서 날아가니까 휘발성 산이라고 해요. 둘 다 강한데 가열을 해주면 비휘발성산은 휘발을 못하니까 그릇에 남아있고 이놈이 자꾸 그릇에서 도망갑니다. 화학평형 공부했으니까 해볼까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H 플러스 HSO4 마이너스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얘랑 만나면 본전. 그죠? 얘랑 만나면 HCl. 근데 이 HCl이 둘이 만났더니 가열을 하다 보니까 하늘로 도망가 버렸어. 자, 여러분 기억납니까? 르샤틀의 원리에 의해서 그릇 안에 도망가지 않았으면 다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오케이? 근데 자꾸만 누가 도망가? 이거 도망가잖아. 그치? 자꾸 도망가니까 자연은 어떻게 해? 부족한 걸 메꿔주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강산인데 휘발성산은 요 반응 시스템, 요 반응계에서 자꾸만 사라지기 때문에 이걸 메꿔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선생님, 이거 Na2SO4 여기까지 가버리죠. 막 가는 김에 이까지 가버리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여러분 H2SO4가 이렇게 되고요. 요게 요렇게 될 겁니다. HCl이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될 겁니다. 얘가 이렇게 되는 능력하고 얘가 비슷합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되는 능력은 얘보다 훨씬 약해요. 한마디로 얘가 뭐야?
HCl보다 뭐야? 약산입니다. 오케이? 힘써 못 써? 못 쓴다고 얘가. 이해됐나요? 그래서 NaHSO4까지만 갑니다. 이해됐나요? 무기도 그냥 에라 모르겠다. 뭐 그냥 외워지면 좋아. 안 외워지면 가끔은 약간 원리적으로 이렇게 조금 정리해서 머릿속에 조금 오래. 그러다가 시험장에 가기 전에 여러분 항상 화학에 야 암기 목록 딱 만들어서 시험 전날에 막 한 2시간이면 다 볼 수 있게 해. 막 한 다음에 잊어버려. 이제 뒷날 시험 보러 가면서 지하철에서 막 봐. 시험장에서 잽싸게 시험지 받아들이자마자 나 이거 써놓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잘 까먹는 거.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잖아. 근데 불안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좀 외우시고요. 그래서 염산을 만드는 것도 뭐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불안정한 것이 안정한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불안정하다 이 말은 에너지가 높다는 거야. 여러분은 이제 점점 원래 에너지가 여러분 커지고 성장하고 있잖아. 이건 자연현상에서 보면 굉장히 독특한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흔치 않아요. 여러분의 발전과 성장은 기적에 가까워요. 자연현상. 점점 힘이 빠지고 에너지가 빠지고 선생님처럼 돼야 이게 정상이라고. 근데 여러분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피부도 점점 탱탱해지고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난 여러분 보면 신기해 죽겠어 아주. 난 거울을 볼 때마다 맨날 쪼글쪼글해지고 머리카락도 어디 날아가 버리고 막 이렇단 말이야. 거기다가 헬스 선생님까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나이 드신 분은요 여기를 강화해야 되고요. 여기가 강화가 안 되면요 계단 걷다가 넘어지십니다. 뭐 자꾸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씨 열받아가지고 마음은 여러분이랑 똑같은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완전 오지상이 되버렸구만. 네. 어쨌든 그렇답니다. 헬스 갔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선생님 안 만나고 싶어. 자꾸만 쭈글쭈글 하다 그러고. 지난번에는 피부에 수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뭐라 그랬는지 알아? 물 많이 드세요. 하루에 2.5리터를 먹는데 자기. 근데 나는 거의 커피만 먹거든. 그러니까 커피를 먹으면 문제가 뭔지 알아? 1리터의 물을 먹으면 커피 때문에 1리터를 다 배출해버리는 거야. 빨리빨리 배뇨되잖아.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안 자는데 나 저기 의자에 앉아서 계속 잘 수도 없잖아. 너무 피곤하면 좀 자고 가지만. 그래서 그냥 커피만 미리 먹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약대나 의대 뭐 치대 수의대 이렇게 가면 한마디로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러분의 혈관에 많은 에탄올, 많은 카페인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 할 게 많아. 바쁘고 놀기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잠 안 자야 되잖아. 그죠? 술도 좀 먹어줘야지. 술도 좀 먹어줘야 되고. 어쨌든 불안정한 데서 안정을 한다. 그럼 여러분 어느 걸 많이 볼 것 같아요, 여러분? 불안정한 놈을 많이 볼 것 같아? 안정한 놈을 많이 볼 것 같아? 안정한 놈을. 안정한 놈은 어떤 놈이냐? 우리가 먹어도 별 볼 일 없는 놈들이 안정한 놈이야. 먹으면 난리 나는 놈들은 불안정한 놈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흔하게 보고 많이 있고 이런 거일수록 안전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봐봐. 과산화수소 H2O2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화합물을 만드는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물 아니면 뭐야? 과산화수소야. 과자가 뭐야? 이미 지나치다. 얘기해 주는 거야. 불안정하다. 너 너무 오버하지 마라. 이렇게 되고. 맞죠? 그래서 요놈이요. 요렇게 갑니다. H2.
산소가 하나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산소는 O 원자로 있는 게 안정합니까? O2로 있는 게 안정합니까? 여러분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산소가 혼자 외롭게 나는 고독한 사냥꾼 이러면서 혼자 댕겨 아니면 둘이 손 꼭 잡고 야 우리 너랑 나랑 도와가면서 안정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O2로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요렇게 하다 보니까 짝이 안 맞잖아. 짝이 더블로 늘려야 되겠네. 이거를 더블로요. 그죠? 그래서 이 반응은 여러분 우리가 산소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뭐 불안정한 녀석은 뭐로 안정한 쪽으로 자꾸 변하려고 한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 가지 촉매가 있습니다. 촉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촉매로 뭐 감자도 돼요. 감자. 여러분 이제 피부도 돼요. 혈액도 여러분 요거에 촉매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MnO2. 자 여기에 MnO2는 변하는 게 아니고 과산화수소는 툭 하면 물로 변하기 때문에 MnO2까지 막 변할 필요는 없어. 얘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염소산 칼륨이라는 게 있어요. 염소산 칼륨. 여러분 이제 이 염소산 칼륨이라는 걸 보면서 뭘 하나 떠올려야 되냐면 우리가 나중에 할로겐 할 때 할 거야. 할로겐 할 때 할 건데 보세요. 얘가 염소에 산소가 3개가 붙은 거야. 이제 요거에서 HClO4가 있고요. HClO3가 있고요. HClO2가 있고요. HClO가 있고요. 물론 우리 HCl은 잘 알지. 자, 이렇게 산소가 있는 산을 뭐라고 하냐면 산소산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산소산. 이렇게 산소가 들어있는 산은 원리적으로 하나 알아둡시다. 위로 올라갈수록 산소수가 늘어나고요. 그러면 산성이 세집니다. 그럼 여기서 강산은 하나만 있어요. 여러분 강산으로 찍어야 되겠다. 준아야, 강산을 찍어야 될 것 같아. 그럼 뭘 찍을래? 야, 여기 다 써졌는지 모른단 말이야. 여러분 집중 안 하고 집중해야지. 자, 위로 올라갈수록 뭐 산소의 개수가 늘어나. 그럼 산성이 세진대. 여기서 제일 강산이 누구야? 요거. 절대적 강산입니다. 강산 중에 내가 절대자를 붙여줄 수 있는 거는 딱 뭐 럭키 세븐 7개밖에 없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많지 않지? 절대적 강산은 몇 개야? 7개야. 그 나머지 산은 다 뭐라 그러는데? 약산이라고 하는데. 아시겠죠? 문제 풀 때 그렇게 하면 된다. 대학교 가면 약간 중간세기 강산 바로 넘버 2에 해당하는 애들을 좀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대학교 갈 때까지 다 필요 없어. 절대적 강산 외에는 다 뭐? 다 약산 취급합니다. 이 녀석의 이름이 봐봐. 얘가 염소산이잖아. 얘가 염소산 이온이야. 그러니까 얘가 제일 그나마
이 와중에 안정한 거야. 그 다음에 얘지. 얘가 제일 안정하니까 제일 흔하게 본 거야. 그죠? 우리 제일 흔하게 보잖아. 얘. 그치? 그 다음에 얘가 흔한 거야. 그러니까 염소산이라고 한 거야. 그럼 얘는 당연히 이름 뭐라고 했겠어? 이거 산소가 지나치게 많잖아. 그러니까 뭐 과염소산. 그치? 얘는 뭐야? 하나 부족하면 아염소산. 얘는 뭐 슈퍼 아염소산이야. 이 슈퍼를 차라고 해. 차 아염소산. 오케이? 하이퍼 아염소산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염소산 칼륨 되겠나요? 아, 얘가 염소산 칼륨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하는 일이 뭐야? 소금. 맛을 내는 거죠. 짭짤하니 맛있잖아. 맛을 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젓갈을 담거나 배추를 담글 때 썩지 않게 해주는 거고, 안정화를 시키는 거고, 안정화를 도모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요놈이 가열을 해요. 여기서도 촉매로 요걸 씁니다. 촉매로 MnO2를 써요. 그러면 MnO2는 여기 많이 넣어야 될까? 적게 넣어야 될까? 그냥 많게 넣든 적게 넣든 마음대로 할까? 많이 넣으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 효과는 똑같고. 촉매는 많이 넣는 거야? 조금 넣는 거야? 조금만 넣으면 알아서 해요. 달아 없어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넣으면 알아서 그냥 다 빠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요, 얘가 KCl이 될 거 아니야. KCl. 여러분, NaCl처럼 당연히 NaCl처럼 소금이 안정하듯이 여러분이 잘 못 보던 KClO4보다는 O3보다는 당연히 KCl, 염화, 칼륨, 염화, 나트륨이 안정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가지고 얘가 그러면 O3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여러분, 산소를 많이 봐, 오존을 많이 봐. 산소를 많이 보잖아. 산소 원자를 많이 보지도 않고 오존을 많이 보지도 않고 산소를 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O2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짝이 안 맞아. 짝이.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2개 쓰고 여기다 2개 쓰면 이런 놈이 몇 개? 3개 나오겠다. 이렇게 식을 완성을 하는 거야. 뭔가 계속 배워라. 써라. 이러면 머리 아프니까 여기까지 조금 쉬었다가 시간이 됐네요. 이렇게 됐으니까 조금 쉬었다가